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입니다. 네, 이른바 드루킹 또 김경수 의원 사건 갈수록 이 파문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경수 의원 지난 14일 그러니까 6일 전에 했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SNS를 통한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죠, 구자욱 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백 건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롭게 드러나는 것은 시그널이라는 메시지를 활용해서 이 드루킹 김모 씨와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횟수가 39회고요. 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낸 것은 16회로. 그러니까 합쳐서 네. 55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백 건까지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네.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가 수백 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그널 메시지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텔레그램과 시그널 메시지를 합하면 이 100여 건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구정 차장 얘기 들으면서요. 과연 김경수 의원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들어보고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활동을 대부분 저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온 내용이 대부분이고 저하고 마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네. 김경석 기자, 명백히란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이제 6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금 구자웅 차장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는 사실 오늘 경찰 그 중간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이 미국의 국가안보국 감청 사건을 그때 폭로했던 스노든 씨가 본인이 이 메신저를 사용한다면서 그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 어떤 감청 내지는 이 메신저에 대한 이 내용 유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좀 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메신저까지 나온 건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어떤 판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고 텔레그램은 그나마 안전한 편이다 이런 판정이 내려졌지만 이에 비해서 시그널은 가장 안전하다. 이게 국내에 서버가 없는 외국산 메신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계, 소위 얘기해서 핸드폰을 직접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요새 예컨대 정치인들이랄지 또 어떤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필요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자,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드루킹도 그렇고 독일제 미국제, 지금 얘기한 대로 서버가 외국 등에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추적하기도 힘든 굳이 이런 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정치인들이 저렇게 보안 등급이 높은 메신저를 자주 쓴다는 점에서는 일응 이해해 줄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저 드루킹과 텔레그램으로만 가지고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신저를 깔아서 보안 등급이 더 높은 사실 시그널이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런 메신저가 있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저런 메신저를 활용해서 양자가 대화를 나눴다라는 건 무언가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무언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저런 메신저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김경수 의원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적절하지 않은 대화 내용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4일 그리고 이틀 뒤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일명 드루킹과의 자신은 아무 사이가 아니다.
뭔 얘기를 자꾸 보내오긴 했지만 나는 거의 읽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점점 이 입장이 경찰 수사에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얘기입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현종 의원, 네. 지금 이틀 만에 조금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URL, 이게 기사 주소를 보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메시지가 일단 일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은 일단 신뢰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취급이 되거든요. 네. 김경수 의원이 대표적인데 첫 번째 기자회견과 두 번째 기자회견 내용이 많이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 드루킹에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16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사 10건을 일단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10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 고유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URL이라고 하죠. 유니폼 리소스 그렇습니다. 로케이터. 그렇죠. 그걸 누르면 이제 바로 기사가 되는 것인데, 자, 이거를 이제 좀 홍보해 달라라고 했고, 올 3월까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경수 의원이 당초 이야기했듯이 그냥 읽어보라고 준 것인가? 네. 아니면,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사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내주면 뭐 잘 보겠습니다,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홍보해 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드루킹이 말하는 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것도 좀 이렇게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바로 저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뭔가 지시를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썬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좋은 댓글. 네. 이제 그런 그 국민 썬풀단을 사실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이 조직이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일단 김경수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무언가를 보내온 건 아니라는 게 이걸 내용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네.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수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인들에게 이런 기사들을 쭉 보낸 과정에서 드루킹에 갔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갔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홍보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썼다라는 건 또 이 전에 또 인터뷰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처장.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그 10건의 URL 네. 기사가 뭐였느냐거든요. 네. 그 기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저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 봉하마을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친노가 굉장히 불편해했다.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비판이 많다라는 기사 URL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노와 친문재인 진영에서 댓글 달기 굉장히 좋은 호재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주부의 62%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여성 표심에 올인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긴 기사. 그러니까 홍보하기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보냈다라는 것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데요. 네. 예. 2016년 11월 당시는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고 실제로 아까 저 기사 제목들이 나갔던 시기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들이었거든요. 예. 예컨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어떤 대항마로 떠오를 때 그 시점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네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안철수 후보가 5차 법인회까지 쫓아오자 그 시점에 있었던 기사들을 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아마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활약을 했고, 이 사람의 역할이 드루킹의 처음에는 자금 관리책이다, 뭐 운영책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이제 사법처리의 그 선에 지금 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유기 씨가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그 뭐 아이디 네임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이 드루킹과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이 숙식을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드루킹의 어떤 실질적인 임무 자체를 서유기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드루킹이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서유기가 사실은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의 집에 부인과 같이 살던 파주의 뭐 아파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드루킹의 어떤 모든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서유기 씨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으로 보신 것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구자욱 차장. 네. 일반인이 과연 이렇게 하는가 싶은데요. 본래 있던 도어록이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도어록이 달렸는데 네. 드루킹 씨 지금 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인은 내가 단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서유기가 달았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네. 현관문을 찍는 CCTV가 4군데나 있다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 전자 도어록 하나 정도를 믿고 이렇게 보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달았다는 것은 누가 오는지를 안에서 보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도어록을 여러 개 달아놨다는 것은 혹시라도 불시에 누군가가 왔을 때 하나의 그 전자 도어록이 뚫리면 문이 열리면 이제 본인에게 위해가 다 못 네.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이 되지만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런 이 보안 장치에서 좀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태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채널A 취재진 직접 이 파주에 있는 아파트에 가봤는데 아까 구자웅 차장 얘기대로 어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 분명 있지만 예컨대 이런 경우가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의 경우에 가압류 조치랄지 어떤 법적인 그 무단 점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런 어떤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런 CCTV를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보시면 현관문 찍는 CCTV도 이게 그냥 연의 CCTV하고 달리 회전이 가능한 그래서 이 360도로 관찰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과연 왜 서유기가 이렇게까지 드루킹의 집에 살면서 이 보안에 신경을 썼는가 수사로 드러나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